오늘 첫 번째로 올릴 영상은 포스닥이란 무엇인가라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부를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라는 학위를 받게 되고 대학원에서는 석사 그리고 박사라는 학위를 받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석박사 통합 과정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되면 보통 이 경우에는 석사 2년, 박사는 3년 할 수도 있고 5년, 4년, 5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가 되고 나면 박사 이후에는 무엇을 하느냐? 교수? 바로 교수가 될까요? 이 다음에는 보통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취업이 있고요. 두 번째가 주로 하는 이과, 취업은 주로 문과 계열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예술 쪽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연구는 주로 이과, 자연계, 공학. 자, 그러면 박사 취업은 취업대로 이제 취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연구 파트를 한번 볼게요. 연구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연구 혹은 개발입니다. 개발. 새로운 것을 찾아내거나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겠죠? 회사가 있을 거고, 연구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취업이고요. 연구소 혹은 대학교에서는 박사 후 연구원이라는 이제 우리가 일명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포스닥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포스트 닥터죠. 포스트 닥터인데 그냥 우린 줄여서 포닥이라고 부릅니다. 포스닥, 포닥 이렇게 부릅니다. 네, 포닥은 하는 사람이 겪는 받은 사람을 부르는 대표적인 칭호라고 해야 되나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과정이 맞죠. 사실은 과정. 대표적 사람이 밟게 되는 친구들도 이제 헷갈립니다. 밟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닥터 정확하게는 포스트 닥터럴 포지션이라고도 하고요. 말들이 많습니다. 펠로우십이라는 말도 쓰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우리는 흔히 포닥이라고 포스트 닥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닥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냐? 역할이 뭐냐면 박사를 졸업 학위를 받았지만 더 수련이 필요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대학원 때 했던 것을 더 심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통 포닥을 하면 계속 꾸준히 자기가 하던 거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자기 학교 졸업했던 모교를 남아있기도 하지만 보통 다른 연구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야 이제 더 새로운 것과 자신의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하던 걸 계속해도 되지 않냐? 사실 됩니다. 됩니다. 하지만 보통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보통 학위를 받은 지도 교수를 떠나서 독립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더 넓은 연구 환경을 하는 것이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포닥은 이제 해외로 가거나 혹은 자기가 있던 학교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속 있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교수들 사이에서는 그걸 좋게는 생각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 박사한테도 좋고, 그 다음에 지도교수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학생이 박사로서의 성장을 했다면 보내주는 것도 좋은 이제 제 사제지간의 이제 관계를 좋을 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 좋게 사제지간이 이렇게 좀 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게 떠날 때는 박사 과정을 받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포스닥을 계속 하느냐?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이게
포스닥터는 일종의 수련생이에요, 수련생.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시니어 리서처가 됩니다. 보통 이제 박사 후 5년에서 한 7년 정도로 보거든요. 7년쯤 된 사람이 자신만의 그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고요. 포스닥은 지도 교수가 있습니다. 네, 지도 교수가 있어야 돼요. 지도 교수나 혹은 뭐 지도를 받을 이제 다른 학교, 다른 연구실의 시니어 리서처 밑에서 이제 수련을 받습니다. 공부를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니어가 되면 저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통 이때부터는 독자적인 연구 그룹을 만들거나 뭐 교수가 되거나 대수가 되고 네, 이제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면 5년, 7년이 되면 이분들이 사실 어디 밑에 지도 교수를 계속 있는다는 게 사실 좀 지도 교수 입장 이 사람을 받아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짬이 찬 사람을 그렇게 막 데리고 있으면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게 상당히 껄끄러울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정말 뭐 독일이나 약간 일본 그런 선임 연구원에 대한 대우를 시스템이 잘 돼 있거나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소규모 랩에서 이런 박사 후 한 5년 7년 차가 새로 뽑거나 새롭게 이제 영입하려는 건 사실 힘들어요. 네,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독자적인 연구소, 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뭐 많은 정부 출연 연구소,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벤치마킹한 기초과학 연구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리서치 그룹 리서치 그룹 리더를 뽑는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룹 리더를 네,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경우가 바로 이런 시니어 리서처를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사실 교수가 되는 거지만 모든 박사가 다 교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포스닥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뭐 가끔 드물게 뭐 포스닥 한 3년, 4년 만에 교수가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3년, 4년 그 포스닥 경험 동안에 훈련을 잘 받았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때 조금 부족했다. 조금 제대로 된 어떤 시간을 받지 못했다. 교육을 받지 못했으면 만약 교수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될 수 있을까? 만약 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룹 리더가 되었을 때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닥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이 사람이 학문적인 깊이나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나 교수의 어떤 연구실의 리더가 됐을 때에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연구를 지도하고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겠죠. 저는 이제 막 포스닥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 더 얘기하는 것은 조금 웃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원생들 혹은 또 뭐 이런 학문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정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한번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